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가 된 홍영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딸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해가 바뀌고 명절이 다가오면은 아이들과 부모님의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언제나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저는 부유한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집에는 가사일 하시는 아주머니와 아버지 차를 운전해 주시는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들보다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아버지는 사업 쪽에도 그 재능이 특출나서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젊은 시절부터 잘 나가는 사업가로 유명했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는 항상 엄마와 저를 끔찍하게도 아끼셨어요. 부모님의 서로 사랑하는 집안 분위기가 그대로 저에게 행복으로 느껴졌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 평소 심장질환을 갖고 계셨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젊은 나이였던 아버지는 재혼을 할 만도 했지만 당신의 남은 평생을 딸인 저만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항상 믿음직했던 아버지셨기에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특별한 사고 없이 늘 아버지의 의견을 믿고 따랐지만 딱 한 번 아버지의 생각에 반기를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만큼은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선배였던 남편에게 깊이 빠져 있었죠. 처음 아버지에게 남편을 소개할 때부터 아버지는 형제 많은 가난한 집의 장남인 남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의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결국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결혼할 때도 엄마 안 계신 것이 흠이 될까 싶었던 아버지께서 집과 혼수 그리고 예단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막상 결혼하면서 아버지를 혼자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께서는 난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제야 나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겠구나.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기는 했지만 시댁과의 거리가 10분 거리인지라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고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좋아하셨죠. 하지만 제가 연년생으로 딸을 둘을 낳은 이후부터는 언젠가부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를 안고 첫째라고는 하지만은 아직 개월수로는 한창 떼부릴 나이인 첫째까지 돌보느라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저는 시부모님이 아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남편에게 셋째를 낳자고 했지만
남편은 가난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싫다며 거부를 했고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느 날 정관 수술까지 하고 왔습니다. 남편은 아들 둘, 딸 셋인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부모님은 시누이들에게 자라오면서도 심지어 결혼할 때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장남인 남편과 막내인 시동생만 챙겼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출가해서 독립하거나 결혼한 시누이들은 제 부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시부모와 미혼인 시동생은 제 남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일머리는 없었는지 들어가는 회사마다 적응을 못했고 괜찮은 회사로 취직을 몇 번이나 부탁드렸지만 매번 들어간 회사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남편을 아버지마저도 이제 더 이상 사회에 취직을 부탁할 곳이 없었는지 남편에게 차라리 장사를 해보라 하셨죠. 그 후로도 그렇게 아버지가 차려둔 가게만 4개째입니다. 처음엔 당구장을 하다가 망했고 두 번째는 대학가에서 비싼 술집 하다 망했으며 세 번째는 먹자골목에서 체인 음식점을 하다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매입하신 건물 1층에 정육 식당을 차려 그나마 월세에서 절약되는 만큼 적자가 나지 않은 선에서 장사를 했죠. 남편이 이렇다 보니 결혼한 이후로도 저는 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달 시댁에 용돈을 보내야 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저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누이들이 자주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적도 여러 번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별말 없이 시댁에 도움을 주기도 여러 번. 점점 요구는 심해졌고 나중엔 늦지막히 결혼하는 시동생의 집까지 해주라고 하더군요. 가족이 좋다는 게 뭐냐?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어차피 혼자 사는 양반 그 재산들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차피 너한테 물려줄 건데 그것 좀 미리 주시면 안 된다니?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고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이번에도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다가올 재계약 전에 이사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 후에 시누이에게 남들보다 싼 시세로 전세를 내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은 돈만 없을 뿐 저에게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엄마를 떠나버리고 사업하시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그 시간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일찍 일어나서 저와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고 퇴근 후 집에 올 때도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들고 오곤 했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혼자 계신 장인 어른도 잘 챙겼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아들에게는 항상 네 엄마가 최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은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시던 아버지는 4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삶의 큰 기둥과도 같았던 아버지는 혼자 지내시던 집에서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고통을 느끼고 거실로 나가시며 그대로
거실에 쓰러진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두 채는 각각 제 큰딸과 작은딸에게 상속이 되었고, 지방에 있는 땅과 남편의 가게에 있는 상가 건물,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던 집은 모두 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것은 따로 없었는데 지금까지 남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시기도 했지만, 남편 이름으로 재산이 형성되면 시댁에서 다 가져올 것을 아셨기에 그리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인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함께 술을 한잔하며 그 마음을 전했고, 남편은 대래 그런 저에게 지금까지 장인어른이 나와 우리 집 도와준 게 얼만데 내가 더 뭘 바라면 안 되지. 그리고 당신 거가 내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식당 하면서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뜻대로 자기가 잘 관리해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시간은 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년 후 아버지의 첫 기일이 다가올 때쯤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몇 번이고 같은 꿈을 꾸자 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산소 옆에 나란히 계신 부모님 산소에도 가보고 아버지 제사상에도 신경을 썼지만 아버지가 꿈에 나오는 것을 계속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버지가 울고 있는 꿈을 꾸는 빈도는 잦아져만 갔습니다. 형제가 없는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던 친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든다며 어머니가 해마다 찾아가신다는 용하다는 점집을 소개해주며 미루지 말고 꼭 빠른 시일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평소 무속신앙을 믿지 않는 저였지만 기분 좋은 꿈도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자주 등장하시는 게 신경 쓰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헌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속인은 저를 보더니 대뜸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더군요. 내 나이 또래 여성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 중 큰 하나가 남편의 불륜일 것이라서 초반부터 저렇게 던져보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혹시나 했던 마음이 역시나로 바뀐 저는 김이 샜지만 막상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기도 뭐해서 달리 방법이 없기에 그 무속인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딸을 귀하게 여겼구만. 그런데 사위가 바람이 났고 내가 볼 땐 아버지가 하려는 말이 저게 다가 아니야 라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김이 새버린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점집을 나와 그 뒤로 그 점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